아, 그러죠? 자, 봅시다. 자, 현대시 두 편이랑 수필 하나 묶여서 갈래복합이라고 부르게 돼요. 실전이면 여기 보기 박스를 보면서 읽는 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23번의 보기 박스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작품 자체의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19번 문제 보기 박스는 도움이 됩니다. 19번 문제 보기 박스 보면 이육사는 초가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다. 자, 유폐되는 버려진, 버려지고 다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그래서 창작 장소 유폐된 지역은 고향이 아닌 곳이죠. 객지에서 고향을 떠올리고 그래서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의 내용이 전개되고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어떤 계절로 묘사됐겠어요? 예, 비극적인 겨울로 묘사됐을 거다. 낭만적인 봄은 아마 일제강점기 전의 모습이었겠지. 그러한 걸 떠올려서 쓴 작품이다라는 건데 일단 그렇게 봐주면 되고요. 이게 선지 분석. 내신 시험은 모든 5번 선지까지 다 일일이 따지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푸는 수능과 같은 문제는 그 선지를 잘 따져가지고 작품 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잘 따져서 답만 딱 골라내는 려고 푸는 게 되게 필요한데 그 사이에 선지를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선지를 분석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떠올린 생각을 작품 안에서 확인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9번 문제. 아직 작품은 안 봤지만 작품을 보고 보면 자꾸 답을 맞추려고 해서 작품을 일단 배제하고 선지만 볼게요. 19번 문제. 돌담으로 된 울타리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하여 이 선지 맞으려면 그게 들어가 있겠지.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막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이 선지가 맞으려면 이 돌담 울타리에 둘러싸인 산기슭은 고향이 아닌 곳이어야 돼. 이 선지가 맞으려면. 뭐냐면 화자 나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니까 이게 이 선지가 맞으려면 이 둘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그 말은 이 산기슭은 고향이 아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고향을 떠올린다는 거 확인이 돼야 됩니다. 2번 선지. 봄날의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1번 선지가 맞다면 화자인 나는 현재 어디예요? 고향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향을 떠올리는 거죠. 회상이니까. 그때 고향의 풍경이 B의 봄날의 보리밭 풍경이 제시된다면 그건 고향의 모습이겠죠.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 전경을 묘사하여 전경은 풍경 정도, 모습, 상황 이런 것들이에요. 분위기 정도 되고 묘사에서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 그러면 화자가 가진 소망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C에서. C에서 확인 못해도 앞에서 화자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반영된 풍경이 여긴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 시에 들어있는 압내강 풍경이 묘사됐어도 그 압내강의 풍경은 어떤 거였냐면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풍경이어야 되고 그럼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이라는 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요게 맞다면요. 요게 맞다면 화자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여지가 되게 높아요. 화자도 고향에 소속된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 잘 봐봐. 근데 기대하던이잖아. 이해되니? 과거 떠올린 고향의 모습인데 시에도 고향의 모습이 나타났다 칩시다. 현재 고향이라 떠올린 고향의 모습. 그 모습이 과연 고향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냐. 그러면 이거 뒤에는 적절할 것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리밥 풍경인 거냐? 2번은. 3번은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풍경인 거냐? 4번.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 뭐지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다시. 요게 나와야 돼요. 일단 부정적 현실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소년은 뭘 꿈꿔요? 이런 부정적인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제시돼야 되고. 5번.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로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요 풍경이 나오면 일제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이라는 거 그냥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제가 시를 읽어주긴 할 텐데 좀 이따가 그냥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A, B, C, D, E 확인하면서 요거 한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요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당시 안 보고요. 시를 확인하면서 풀어야지. 뭘 확인할지 선지에서 확인했으니까 시에서 이제 일단 확인해야 되겠지. 이상, 이삭, 그 별을 추수하면 벼가 이렇게 쌀이 벼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 그것들이 간혹 떨어질 때가 있거든. 거두다가 다 거둔 다음에 다 베어서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떨어진 알 하나 하나씩 할 때 그게 이삭 같은 거야. 뭐 하나하나 이삭이 맺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삭 토스트의 이삭은 그 뜻은 아니고 됐어? 네. 풀었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문장 안에서 화자가 굿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전체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실제로도 필요해 나중에. 근데 그런 거 일단 미리 한 번쯤 훈련해 보는 거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다 먼저 가르쳐 주지 않고. 잠깐만.
자, 보세요. 어, 19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A. 돌다물에 둘러싼 산기슭이 나오고, 그것이 화자가 고향이 아닌 장소를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면, A만 봅시다. A만 이렇게 있지만, 그 밑에도 좀 더 보면 되는데, 구겨진 하늘, 하늘이 구겨졌던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깨끗하거나 뭐 화창한 하늘은 아니겠지. 하늘은 이 묵은 예기책을 편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구겨진 하늘이 보이는 뭔가 깨끗하거나 화창해 보이지 않은 하늘의 풍경이고 돌다물을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는 산기슭인데 이것이 고향인지 고향이 아닌지가 판단이 잘 안 돼. 근데 어쨌든 그럴 때 박쥐의 날개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아.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저녁 무렵에 오는 거죠. 황혼이 오면 초가 집마다 호롱불을 켜지고 저녁 무렵이니까 고향을 그려놓은 수묵화 한 폭에 좀이 쳐진다. 좀벌레 들어봤어요? 좀벌레? 그 좀벌레가 그림이 수묵화의 기법으로 그린 고향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 오래 묵어서 좀벌레가 드는 것처럼 있다 정도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향을 그렸다니까 이 그림은 고향의 풍경인 거죠. 그리고 이어진 거 잠깐 볼게.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이 그림 조각은 뭐죠? 그림은 이 수묵화를 펼쳐서 보는 그림이겠죠. 실제 수묵화를 보는 걸까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까요? 떠올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왜냐면 19문제 보기 박스도 그렇게 나왔잖아. 그리고 선지도 잘 봐봐. 고향이 아닌 곳에서 고향을 떠올린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현재 자신이 있는 장소라고 치자. 그러면 고향을 떠올리는 건 마치 내가 그림책을 펼쳐서 오래 묵은 그림책을 펼쳐서 고향의 풍경의 그림을 하나씩 보듯이 머릿속에 한 장면으로 떠올리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아직도 고향인지 고향이 아닌지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저는 이거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그래서 저는 물음표. 1번은 돌덩우리에 둘러싼 산기슭이 나오긴 했는데 산기슭이 있는데 그것이 고향의 풍경의 일부인지 내가 머문 곳의 일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B부터는 고향을 회상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쵸? 그럼 가보죠. 2번 선진 적절하네요. 2번 선진 보시면 B 앞밭 보리밭에 말매나물 나물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러간 가시네들과 함께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노느라고 빈 바구니를 차고 오기는 너무 부끄러워 얘네들이. 뭐냐면 나물 캐러 갔다가 노느라고 나물을 못 캔 거야. 부끄러워서 술래짠 뒷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은 뒷밤에 몸의 꽃 약간 불그스름한 꽃 종류입니다. 봄꽃.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굴에 붉어진 걸. 봄 풍경인 거 알겠죠? 네, 여기까지. 그럼 2번은 무조건 적절합니다. 시. 이 안내강의 풍경이 고향 사람들이 바라던 풍경인지 봅니다. 가보죠. 시. 자,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는데, 이런 속설이 있었나 봐. 했는데, 앞내강, 강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 강에 시래나무라는 나무가 밀려서 내려오면, 여기만 읽어서는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진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한번 가보죠. 풍년이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왔다 칩시다. 근데 풍년일 거라고 기대하는데 시래나무 밀려왔을 때
고향 마을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과 함께 뗏목을 타고 어디로 가요?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갔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가서 일했는데 걔네들이 설이 빠른 가을에서 겨울 느낌이거든요. 가을 정도 돼서 이파리가 떨어져도 와요 못 와요? 못 오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만 잘 보자. 왜 젊은 애들끼리는 뗏목을 타고 왜 항구로 갔죠? 여기 고향 마을에서는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 항구는 타지로 떠나간 거죠, 젊은이들이. 떠나가서 돈 벌러 갔다가 아직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고. 그럼 얘네들은 왜 떠나간 거야? 풍년이 왔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풍년이 든다고 하더니 앞내가에 시래나무가 밀려왔을 때 그 타이밍에 그렇게 되면 뗏목 타고 항구로 돈 벌러 가.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였겠어? 이거는 아닐 거지. 답은 3번. 맞췄어? 예.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묶여 있는 부분만 보고서는 답이 안 나와. 이게 들어가 있는 문장 전체를 한번 보고 문장 전체에서 얘가 무슨 의미인지 찾는 거야. 전체 주제나 내용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 물론 아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문장 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때는 너무나 순수하고 좋아. 여기 봄에 너무나 좋잖아. 보기 좋고. 그지, 승혁? 근데 여기는 어때?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맘 편히 농사 짓지 못해. 왜? 왜냐하면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러 항구로 갔는데 돈 충분히 벌었으면 돌아왔으면 좋겠잖아. 못 돌아오는 거야. 디드 한번 보자. 디. 피로 가꾼 이상. 아주 고생해서 지은 농사는 참새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다 참새가 잡아먹어서. 그래서 완전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흉년인가 봐. 그런데 곰처럼 우직한 어린 놈은 북극에 대한 꿈을 꾸고 있어. 북극. 여기가 아닌 저 먼 곳. 어떤 곳을 꿈꾸고. 아니, 북극 말 그대로 북극. 음.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 곳이잖아. 그걸 왜 꿈꾸겠어? 가고 싶은 곳이니까. 우리는 꿈을 꾸자, 뭐, 너 꿈이 뭐야? 이러잖아. 꿈꾸는데, 자, 쉼표, 늙은이는 어린 놈이 아니잖아. 늙은이와 싸우는, 이 구절이 그렇죠? 젊은이는 젊은이야. 늙은이는 늙은이야. 가시네는 가시네야. 여기까지는 이 가시네와를 요 앞에 집어넣고 젊은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말이 잘 되거든. 근데 여기는 좀 집어넣는 게 좀 그래. 늙은이와 늙은이가 싸우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늙은이는 뭔가 싸우느라고 나오는 느낌도 벽에 서려서 성에가 끼는 한겨울밤. 아주 추운 밤. 밀고자가 뭐죠? 밀고자요? 혼지르는 사람. 오케이. 밀정 같은데. 근데 밀정인 강물조차 얼어붙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아주 혹독한 추위로 밀정이 아닌 존재도 이렇게 성에가 끼는데 밀고자인 강물까지도 얼어붙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해석이 안 돼도 문제 풀 수는 있어. 그냥 그래도 얘기할게. 제 저의 해석인데요. 나 지금 이거 켰니? 오, 다행이다. 오. 자, 밀고자는 내가 빌붙어서 지낸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친일파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친일파는 일제시대 때 당연히 살기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맞죠? 걔네들은 좋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밀고자인 친일파조차도 쉽게 편하게 살지 못할 정도로 추운 밤. 아주 혹독한 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얼어붙는 거고, 밀고자조차도 얼어붙는. 자, 강물을 의인화시킨 건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D와 E를 읽으면 결실을 이끌지 못해 이삭이 참새 때 때문에 날아갔고
그래도 현실 세계 너무 이상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이고요. 일제강점기 가혹한 현실 다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이 풀면 되고. 자, 거산어 봅시다. 거산어는 오늘 북쪽으로 난 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자, 창을 통해서 뭐가 보여 그러면? 산. 산이 보이는 거고요. 일부러 한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난 오늘 어디는 등졌어? 장거리. 그래, 누굴 향했어? 산. 그러면 집을 이렇게 생각해봐. 집이 있는데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야. 장거리. 뒤에 시장거리, 시장통. 이게 됐어? 여기에 북창이 있고 여기에 산이 있는 거야. 이 앞쪽에는 어디야? 시장거리가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나는 어디? 이쪽을 향하지 않고 어딜 향했어요? 산을. 예, 창을 열고 이쪽을 향해서 나는 자연. 여기는 이쪽은 등졌고 이쪽을 향해 가고 있죠. 그러면 뭐에 대한 추구? 자연. 자연에 대한 추구. 등졌습니다. 등지다. 그건 시장거리를 외면하고 산을 향하고 있는 거죠. 끝입니다. 주제의식은. 가볼게.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저 옛날부터 항상 풀었던 온 산이 아니냐. 서리법. 왜 싫어? 시장은? 이유가 나오잖아. 사람 맨날 변해서. 어, 맨날 변해서. 변해서. 오케이. 사람들 모여 사는. 아니, 안 그래도 돼. 저 뒤에 사는, 우리가 향해서 사는, 바뀌지 않아. 여태까지 변하지 않았어. 거기다 뭐? 고요하고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너그럽고 장수하는 데다. 이때 수는 장수하는 데다가 보석들을 갖고도 아주 귀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 않는 겸허? 겸손. 겸손한 사람. 요 산이 지금 뭐 되고 있어요? 의인화되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산이 가진 이런 속성을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이 본래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변해. 일종의 롤 모델. 그 품 안에서 자라나 산 속에서 거기에 가 또 묻힐 것이니 죽으면 내 이승 살아있을 때의 낮과 죽었을 때의 밤 그 사이에 아라이 아라이는 일종의 뭐라고 해줄까 어, 굳세게 모임생. 아니라고 그게 진짜 자 생. 아이 그 색이 아니라고 생. 진짜 굳세게 생. 여기서는 억센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기서 살고 죽어서도 그 산에 묻히니까 연결되는 거지. 이승과 저승에 뻗쳐 다리 놓는 산. 산은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한 거. 귀신을 부르는. 죽으면 어디 묻혀요? 땅에. 뒷산에 가서 묻히는 겁니다. 산에 가서 양지 바른 곳에. 지조 있겠네. 네, 여기선 아니 자 굳세게 됐고,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놨다고. 이어놨다고. 그래서. 너의 품이 너라고 하네요. 의인은 내 고향인 그리운 산하 청자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미역취 산나물 이름이에요. 산나물 이름.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냄새 산에서도 있으면서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의 정기 좋은 기운을 그리면서 산다. 현재형 시제입니다. 자, 여기 담초는 내가 해석해드리지 않고 얘기할 테니까 담초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보통 이거 어떻게 푸냐면요. 가, 나는 다 봤으니까 관련된 문제 다 풀고 수필 부분은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부분적으로 물어보는 거 찾아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읽고 풀기도 합니다. 시청. 좀 전에 그런 것처럼. 안 되면 다 읽고 풀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어떤 거 있어요? 다 풀, 네, 다 풀어. 자요? 30, 어? 23조까지요? 자, 모르는 어휘 얘기해 주세요. 23조까지. 뭐라는 거야, 지금. 네? 뭐라고? 23번. 응. 오노. 뭐라고? 쇠락이 어딨지? 자, 18번의 쇠락은, 쇠락이 어디지? 쇠락은 시들어 지는 걸,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 지는, 시들어서 지는 걸 쇠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쇠락한 건물이라고 쓰게 돼요. 쇠락한 건물 혹은 퇴락한 건물. 쇠락이 다 떨어진 거야. 낙이 잠긴 말. 떨어질러. 잠금 낙. 신난다 아주. 혼난데 잠금 낙은 아니다. 영어나 한자는 그냥 그 밑에 버리고 김치기. 네, 벚꽃 4월에 피는 거. 뭐? 4월에 피나? 3월 말쯤에서 4월 초반에 핀다. 문제 풀어. 아니, 지금 가야 되는 건가? 네. 지금 가야 되나? 갑자기 오늘 가족끼리 여행 간다는 호영인가요? 6시에 출발해. 뭐요? 승현, 부럽다. 너 가잖아. 베트남. 주일만. 토요일만. 아, 속되게 그걸 때려다니. 근데 솔직히 살짝 부럽다. 많이 부러워. 선생님 일할 때마다 항상 앞에서 이제 여행 항상 가는 거를 계속 통화로 들으니까 나는 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냐니까. 근데 저렇게 저는 저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만하지 않아?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천기가 뭐예요? 어디? 천기가 어디세요? 아, 청기는 여기서 하늘의 어떤 원래 기는 기회의 기자인데 여기서는 하늘의 어떤 뜻 정도? 하늘의 뜻? 하늘의 운세? 하늘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이 전체 이 전체가 다 전체가 발을 다 읽어. 네, 정말 수업 듣고 와 그냥 나와가지고 어, 좋아. 이게 보이겠는가 이게 좀 서리거든요. 이건 통닭이 아니라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뭐지? 빨리 끝내 가르치는 같은 느낌. 이거 가르치면 홈트를 네. 이런 너무 귀하면서 그렇게는 안 나. 가르치는 이거 그렇게는 안 나서 내가 왜 선물합니다. 아니지. 순수한데. 조용해. 혼자 풀어, 혼자. 무턴이 뭐예요? 뭐라고? 이게 홍차 이렇게 어딨어? 이게 어딨어? 친하기 쉽고 멀리는 것은 저기 하기 때문에 아니겠네요.
아니 인구황과 문자는 성씨가 되면 아, 밑에 나왔잖아. 여기 발표 쳐가지고. 나오면서 점점 막 맨날, 맨날 어려워. 뭐가 어려워. 좋네요. 그런 애들 시험 제일 못 보는 거 아시죠? 하늘 그리는 거니까 산이 그리고 산을 그리고 산이 그리네. 나 수원에 있을 때는 더 많은데 시험만 들어가면 나중에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되게 잘하는 이게 아닌데 선생님 밥 드셨어요? 아니, 형 너무 잘 들어오죠? 그냥 주물러 다니래. 왜? 왜 저러세요? 네. 차차하면 돼? 잠깐 기다릴게.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저는 두 문제 풀었습니다. 저는 다 풀었죠? 그만 다니겠습니다. 끊는다. 되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자칫하면 나 혼자 무슨 듣겠는데 이러다가 끝났네. 선생님 진짜 잘 안 먹으세요? 나 야채 먹었어. 선생님 다이어트 중인데요. 아니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까? 조용하고 빨리 문제 풀어봐. 근데 체에서 맛없지 않아요. 말을 무조건 잘 읽어야 돼. 원래 출제자의 의도는 다 읽게끔 냈겠지. 그런데 그걸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것들을 풀어내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런 글 읽기의 어떤 독해 능력은 아는 작품이 늘어날수록 좀 늘어나는 건데, 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좋은 거예요? 좋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글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니까. 글 속에서. 자, 좋아, 갑니다. 자, 우리 가랑 나는 해석했으니까 가, 나만 가지고 일단 문제를 섞어볼게요.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작품에 대해서 나름 해석을 했잖아. 해석을 했는데 19번 문제 보기 박스 다시 봐봐. 다행히 고마운 게 뭐냐면 거기 거의 주제의식이 나와 있어. 지옥이라고. 자, 야, 봐봐.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선지가 맞으려면. 생각해봐. 그럼 가에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니? 가요? 가에. 없죠? 없다고? 좋아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 서로 공동체. 요거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애들과 애들이 여자애들끼리긴 하지만 이때만 해도 봄에 산나물을 캐고 잘 지내는 이런 시기 아주 평화로운 고향의 한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긴 해.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지금 겨울이 와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 그리워하는 모습의 고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까지는 볼 수 있어요.
들어있는 있어.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점점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하의 고향의 모습인 거죠. 현실인 거죠. 그것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고발하거나 비판하는 겁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저 뭘 뿐이야. 이거는 그리워하는 고향의 아름다웠던 어떤 풍경의 한 모습.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현실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그러면 19번 문제 보기 박스 봐봐. 19번 문제 보기 박스에 그러한 설명이 비슷하게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되죠. 나와야죠. 설명이. 근데 거긴 뭐예요? 그리워하고 일제강점하에 혹독하게 부정적으로 더 심각하게 변하는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 정도만 말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이해됐지? 네. 봐봐. 너네들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일단 중요해. 근데 그거는 뭐 세네 작품, 뭐 20작품, 30작품 정도 배웠다고 해서 처음 보는 작품이 막 술술 풀리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어려워. 그리고 시가 워낙 어려우니까 뭘 주는 거야, 자꾸? 힌트. 보기 박스를 줘서 출제자는 나 이거 이런 식으로 시를 해석하고 있는데 요 방향에 맞춰서 시어의 의미나 구절의 의미를 너희들도 해석해봐. 왜? 그런 보기가 없으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중구난방으로 해석해. 막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다 옳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뭘 준 거야? 보기 박스를 줘서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줬다. 이런. 도대체 문학을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내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 원론적으로. 그쵸.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거든요, 안 원칙적으로.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내신에서는 학교 수업에서 가르친 대로 외우고 암기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 수능에서는 그게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을 내 나름대로 읽고 풀어서 지문의 근거, 작품 내에 쓰여진 그대로의 근거에서 해석을 하되 그 해석의 방향을 보기 박스에서 일부 보여준다. 오, 노. 근데 나는 어떻게 훈련했으면 좋겠냐면 너네가 물론 실전에서는 보기 박스를 보고 작품의 사전에 정보를 얻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게 맞지만 보기 작품 없이도 작품을 읽고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좀 더 수준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그냥은 안 되고 지금 수현이가 얘기하는 그 갑갑함도 나는 납득이 돼. 뭐냐면 아니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히는데 이걸 제대로 맞췄어도 제대로 읽고 맞힌 거냐 납득은 되는데 이게 뭐가 어떤 거 생각해야 되냐면 아는 작품 수가 늘어야 돼. 그러기에는 너희들이 아직 아는 작품 수가 없죠. 별로 없는 거지. 아니죠. 그래서 왜 지금 이 자료로 수업을 하냐면 가장 좋은 문제야. 벌써 굿 문제. 6월 고3들이 푸는 6월, 9월 수능 수념을 출제하는 위원회에서 낸 문제가 6월, 9월 수능이야, 고3 거. 그걸 통해서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선지를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경험하라는 거지. 왜냐면 이거에 흉내내서 내신 시험을 내기도 해. 근데 내신은 암기해서 이렇게 푸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내신에서 국어 시험 성적 나온 것과 수능에서 시험 보고 모의고사에서 성적 나오는 게 크게 차이는 애들이 꽤 많아. 근데 이상한 건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뭐 답답하고 깝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내가 그 내신 기간이 아닌 때에는 최대한 너 빨리 아니 가는 거 아니구나. 최대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수능형으로 나가서 이 당혹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일단 수영을 배울 때 물 먹으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물 먹기 싫어해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끝까지 수영을 못 하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답답하다는 건 나도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차라리 소설은 그래도 양이 많이 읽어야 돼서 귀찮긴 해도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시간 들여서 읽으면 뭔 소린지 알아서 억지로 풀 수는 있겠는데 시는 정말 가와 같은 시는 정말 답답한 거야.
그리고 또 너희들한테 또 어려운 건 수필이 옛날 사람이 쓴 수필을 현대어로 번역한 거야, 이거. 아, 물론 한자로 써줬으면 원문으로 줬으면 더 못 읽었겠지. 그쵸. 영어 원문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해석해줘도 옛날 말을 바꿔서 썼는데 현대어로 아무리 바꿨어도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살짝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옛날 사람이 쓴 수필을 읽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고등학교 때도 잘했긴 아니야. 나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보고 접하고 또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작품도 조금 더 잘 읽을 뿐이지. 나라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 어. 그리고 물론 어떤 걸 소질을 일부 타고나는 애들도 있기는 해. 그런데 그것만으로 수능을 잘 보진 않아. 걔네들도 파고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EBS 연계교재 나오면 EBS 연계 공부하는 거지. 50% 연계되니까. 그리고 이런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지금은 좀 오히려 고2 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고2는 연계시키지 않거든. 근데 고3 때 시험은 특히 교육청 말고 6월, 9월 수능은 글 자체만 보면 6개 문학 작품 중에 출제가 되는 게 3개 문학 작품은 겹치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연계되는 거. 그래서 훨씬 덜 당혹스러워. 그런데 덜 당혹스럽긴 한데 아는 작품을 내니까 문제를 좀 고급지게 꼰단 말이야. 꼬아서 선지를 낸단 말이야. 그거를 제대로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계속 늘리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 하는 거야. 내신은 똑같은 작품에 관련된 여러 번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지만 수능은 오히려 여러 개, 한 번밖에 안 풀더라도 여러 개 작품을 계속 다루는 게 되게 좋아. 하나 있습니다. 연계된 작품은 내신처럼 여러 개 문제를 또 반복해서 봐야 되긴 하지만 근데 똑같이 안 봐. 전혀 낯선 해석을 물어봐. 그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습하기 되게 좋은 거지. 아는 작품이 없잖아. 다 처음 보는 작품이잖아. 처음 보는 작품이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건데. 자, 가는 일단 그래. 1번 선지. 2번 선지 잠깐 볼게. 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현실은 내가 놓인 때 현실은요.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실이 지금 부정적이니 긍정적이니? 인식이 나는. 자, 장거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산을 향해 앉아 있는 이런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때 현실은 현재 처한 상황은 완전히 부정적 인식이라고 얘기가 어려운 거야. 시장통에 대해서는 내가 싫어하니까 만약 이런 거 봐봐. 내가 시장통 싫은데 시장통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러면 완전 부정적이겠지. 근데 난 시장통 싫어. 그래서 등 돌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있어. 이건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지. 상황이. 그러면 부정적 인식을 바탕이라는 것도 틀린데 그래도 시장거리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받아들여봐. 다음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는 뭐죠? 의심. 의심을 품는 겁니다. 이거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포기까지는 아니에요. 과연 그게 될까? 그래서 어떤 희망과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인 걸 얘기를 해요. 네.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 작품은 없죠. 산과 함께면 난 죽어서도 괜찮아. 계속 앞으로 산을 배우며 살래. 이 정도야. 회의가 아니야. 앞에를 인정한다 해도. 기회를. 근데 나는 부정적 인식이라고 완전히 단정 지을 수 없다. 3번. 다는 나중에. 4번. 가에만 집중해 볼게.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제시해서 시들어 떨어지는 걸
인생에 대한 무상감인데 이건 거의 주제의식이야. 무상감이 뭐죠? 이거 알아? 이런 내가 볼 때는 어휘풀이 어휘력도 되게 중요해. 무상감은요. 맞아. 인생 무상에서 오는 겁니다. 몇 번이고 얘기했었는데 내가 수업하면서 인생 무상인데 그 말은 인생에 대한 무상한 인생 무상, 허망함, 허탈함. 자, 믿고 있었던 그것이 사실은 아니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느끼는 그 허망함. 이런 거야. 대단했던 나라가 망하고 없는 상황. 이런 거. 또 젊었을 때의 싱싱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나이가 먹어서 주름살이 많이 졌을 때 그 젊음에 대한 허망함. 뛰어났던 사람이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사형을 언도받기 직전에 이런 모습은 권력의 무상함. 누구 얘기하는지? 자, 어쨌든 그런 거. 그럼 뛰어났던 영웅이 뛰어났던 인재가 화려하게 살다가 결국 죽고 없는 거. 이것도 어머, 이런 거 얘기해. 이런 게 인생 무상. 아, 그렇게 가치 있었던 삶이 가치 있었던 그것이 실제로는 아니었거나를 깨달았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주제의식이거든. 가가 그렇다면 보기에 있었겠니 없었겠니? 있겠죠. 근데 있어 없어. 없죠. 가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죠. 다는 안 읽었지만. 그럼 4번이 틀렸다. 아, 지금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지금 다 아니야. 세 개가 일단 아니야. 3번은 몰라. 안 읽었어. 가와 나에 집중해. 모두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 희망이야, 이건. 가는요, 가다 보면요, 희망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에요. 과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일제강점으로 저기 하는 가에는 상관이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가를 읽어야 돼요, 실제로는. 자, 내가 지금 찾아가는 과정 봐봐. 만약에 이게 혼자 있는데 잘 막막하게 안 보였으면 일단 단어 뜻,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모르는 단어 질문하라고. 모르는 단어 질문하라고. 까불지 말고. 물어봅니다 했대. 그리고 글이 이해가 안 돼서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보세요. 18번 문제. 18번 문제는요. 이렇게 딸려있는 문제 중에 맨 마지막에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요? 모든 작품에 대해 연관돼서 묻잖아요. 그러면 먼저 뭐부터 풀어요? 한 작품과 관련된 것만 먼저 풉니다.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서로 푸는 게 맞아요. 저는 귀찮아서 그렇게 안 풉니다. 그냥 다 읽고 푸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봐봐. 20번 문제 푸는 거야.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자, 그럼 이렇게 읽어야죠. 산을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봐봐. 왜 이렇게 썼겠어? 솔직히 솔직히는 얘를 이걸 뒤에 넣어도 돼. 그죠? 근데 이렇게 쓴 건 불편하게 읽으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선지가 다 뭐야? 산을의 구성으로 넣은 거라고. 아, 버릇이었다. 그럼 읽을 때 잘 읽어야 돼. 아, 달리. 태어로서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맞죠? 산을,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 적극적인, 자, 일단 산을 이 시에서는 산의 모습이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것이냐. 근데 적극적 의지라는 게 뭐죠? 가만히 있지 않고 뭐예요? 막 활동성을 가지고 막 나서서 하는 거죠. 근데 적극적 의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요. 이거 보죠. 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 이걸 적극적 의지라는 거. 그것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표면하는 데 신경 쓴다는 거야. 인간의 덕성이 뭐 충, 효, 겸손, 기타 등등이라고 칩시다.
그것을 표면화한다는 건 뭐죠? 표현한다. 이제 외부적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겉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결정. 그래서 보통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정말 내 성격이 인자해. 근데 인자한 걸 보여주죠. 가만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랑 표면화하는 겁니까, 그건? 표면화하는 건 뭐죠? 하나, 야, 나 인자해. 야, 나 인자하다고 겉으로 자꾸 표시하는 거. 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나대는 거죠. 근데 얘는 어때? 표면화하는 적극적인과 가지고 있는데도 뭐예요? 오케이. 그걸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게 맞겠어? 답이 2번이요. 표면화하는데 집중하지도 않는 존재고 겸손하고 적극적 의지의 존재도 아닙니다. 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변함없이 겸손하게 존재하는. 자, 맞아도 봐. 산을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게 좋지.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 이외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 건 그죠? 네. 나는 죽어서도 어디 가서 묵힌대요? 산. 산과 함께 하는 거. 산을 근원적인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그리워하고 있죠. 맞아요. 내 고향인. 고향이 근원적인 공간인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고 산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산이 그리워. 보통 그리운 건 없을 때 그리운 건데 있는데도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싶어. 늘 보고 싶어. 완전 홀릭 당한 상태고요.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존재. 맞죠? 늘 배우고 늘 본래부터 사랑해 평생 산을 보면서도 배우고 나는 그 안에 자라나서도 산에 있으면서도 계속 산. 그래서 답은 3번, 2번. 그다음에 21번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넘기죠. 자, 묵화와 북창 가나와 관련된 겁니다. 한번 볼게요.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적절한 겁니다. 자, 가에서는 묵화와 박쥐 날개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그리고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나는 맞죠? 네. 자, 묵화가 고향의 풍경과 관련 있는 거 맞죠? 아까 수묵화. 네. 근데 오래된 거였죠. 그쵸? 네. 좀이 처진. 네. 좀 먹는 건 아니에요? 좀 먹는 거? 네, 알죠. 천천히 갉아먹는 거. 오케이. 그럼 갉아막혀서 오래된 수묵화의 그림 속에 고향인 거니까 어두운 건 맞는데 박쥐 날개랑 관련돼서는 어두운 거 맞나? 인정. 한번 보는 거야. 아니면 우리 19번 문제 맞췄거든? 최종적으로 이제 알게 됐어. 아, 돌담 울타리에 둘러싸인 A 부분은 고향이 아닌 현재 화자가 머물면서 고향을 떠올리는 장소구나. 그 봐. 보면 여기까지는 작품 자체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여기까지는 문제를 통해서 화자의 현재 위치. 이것은 고향인 것, 고향이 아닌 것? 고향이 아닌 것. 어? 잘, 힘이 정신 차려. 잘 따라와. 그곳에서 박쥐의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서 오면, 혹은 이런 거야. 묻혀오면 집집마다 초롱불이 켜져서 고향을 그린 풍경이 수묵화처럼 떠오른다는 얘기야. 너무 한 작품 가지고 오래 하고 있지만, 여기부터는 다 뭐야? 고향의 풍경입니다. 고향 풍경의 과거 기억 속에 박쥐가 날면서 자기 둥지로 날아오는 저녁 무렵. 그럼 밝은 때야, 어두운 때야? 그래서 박쥐 날개가 어두운 거야. 답 1번. 22번의 답은 1번. 자, 뒤에 거 이어져야 되는데, 자, 나에만 집중해봐. 나에만 집중해봐. 북쪽을 향해 나온 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응된다는데 유사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저승의 밤은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나 잡으면 나 죽으면 산에 가서 묻힐래. 그걸 저승의 밤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오케이? 절망적 상황 없어요. 나에는 절망적 상황 없어요. 나의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 인식이 변화된 거니 옛날부터 좋아했니? 옛날부터 좋아한 거야. 변화된 인식이 아니야. 변화된 시점이 아니야. 원래 좋아했어. 자,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죠. 창이 닫혀 있으면 산이 안 보이니까 여기 선망하는 세계, 선망이 무슨 뜻인지 아니 혹시? 소망 예, 부러워. 그 선망하는 세계가 어디야? 산이잖아. 창을 열므로써 이어지는 거죠. 5번. 북창을 통해 보옥의 안타까운 정서 아닙니다. 보옥은 산이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해주실까요? 다 안 했는데. 그래, 시작. 너무 모르겠다. 야, 근데 이거 몇 시 끝나는 거야? 쉴 게 아니야.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 그리고 빨리 끝내줄게. 자, 23번 봐. 나에만 집중해서 봐. 나에도 집중하고. 그는 4, 5번은 따로 보는 거야. 자, 보기 박스 배제하고 가볼게.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냈죠? 나타냈다 칩시다.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으로 불이니까 보여주는 거. 야, 이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칩시다. 그럼 저녁 풍경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때 마을이 산골 마을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저녁 풍경, 저녁이 오는 시간. 그래서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을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자,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객지로 떠났어. 불안정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적절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직 가서 확인해야 돼. 답은 아니야. 나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해 나타냄으로써 이해관계는요.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시장에서 당연히 뭐해? 물건 사고 팔면서 돈이 벌어요. 그런 거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공간. 그래서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들이 쉽게 바뀌죠. 아까 장거리도 그래서 변에 쌓는다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 맞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얘가 의심스럽지만 시장거리가 무슨 뜻인지 알면 이것이 꾸며주는 게 의미가 잘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5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직은 확인해야 되지만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 그럼 봐봐.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이 나오고 그런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의 속성을 가진 부호가 그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냈대. 부호가의 깊은 커튼 안에서 지내는 것은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이라는 거야. 그거 확인해야 돼. 그럴 때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돼? 인간과 가까운 공간이면서 또 어떤 공간? 적막한. 적막은 고요하고 쓸쓸한 공간이어야 돼. 이걸 확인해야 돼. 5번.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이 두 가지가 언급되나 봐요. 차이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고 이렇게 되겠을 것 같아. 풀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소는 얘랑
나비는 얘랑 이렇게 연관지어야지만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비를 얘랑 소를 얘랑 연관지을 수도 있고요. 요 4번, 5번 맞추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자, 부호가의 깊은 장막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그 귀함이 저것과 같고 천함은 이것과 같아. 저것은 귀하고 천한 건 이거예요.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눈앞의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낫을 든 어리석은 종의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하지만 매칭은 이렇게 되네요. 같은 것끼리 매칭시켜 봅시다. 이러고 천한 것은 이렇다. 구분됩니까? 한번 볼게. 모르겠으면 앞을 보면 돼요. 앞을 보면 여기 나옵니다. 어, 어. 보면 안 보인다. 한번 저게 진짜. 아, 모란의 신기하고 귀중함을 해당하라는 다른 꽃의 곱고 아름다움에 비교해 보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공교함과 졸렬함에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는가? 어려운 말이죠? 어렵죠? 사실 뭐 늦어 이제. 자, 자 모르겠으면 더 갑니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 뜰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회 저 들판 바깥 외곽 지역 교회는 외곽 지역이라고 합시다. 뜰은 집안의 뜰이죠. 네. 외곽의 땅은 멀리 막혀 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인 것은 저는 꺼려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요거고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쉬워. 자, 매칭 이렇게 쉽게 있는 거야. 대꾸를. 제가 색깔끼리 같은 것들입니다.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조남한데 이름이 범상하는 평범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자 이렇게 됩니다. 계속 성씨 조남 성씨가 조는 건 곱게 빛나 그런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어 먼 데서 이주해온 백성 같은 존재. 그래서 풀에 천하고 귀한 것이 있네. 이 불그스름한 색깔이 천한 거. 아이고 진짜 귀한 거고 잘 찍어. 파란색이 천한 거. 천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봐봐 여기. 나에게는 감정이 있지만 풀의 변수의 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고 어떤 풀은 나비가 앞다퉈 찾도록 해. 꽃이죠. 이건 꽃. 얘 목구멍 채우는 거. 풀이죠. 그럼 얘는 빨간 거에서 파란 거였어. 파란 거요. 파란 거 관련 있고 얘는 빨간 거요. 그런데 오케이 좋아 잘 읽었어. 그런 거야. 그런 건데 하늘이 과연 그렇게 냈을 것이냐. 하늘인데. 하늘은 그렇게 내지 않았는데 모두 다 평범하게 동일한 걸로 냈는데 조화가 균일하게 냈는데 누가 사람은 친한 것도 있고 소원한 것도 있어서 사람이 어떤 풀은 귀하게 여기고 어떤 풀은 천하게 여겨. 그 얘기야. 그럼 볼게요. 23번 하면 끝납니다. 아, 그래? 아, 잠깐. 자, 부호가의 깊은 장막은 인간과 가까운 공간인 거 맞아? 저기, 그거는 뭘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이고,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이 쓸쓸한 삶이겠어요?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네, 답은 4번. 자, 좋아. 그러면 21번. 이 글의 나입니다. 글쓴이에요. 자, 그럼 봐봐. 문제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푸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맨 마지막 엔딩이 이것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늘이 태어나게 하지만 그것들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거나 하찮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하늘은 사사로움,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이런 것이 없기에 균등하지만 인간은 친함도 있고 소원함도 있어. 인간은 좀 약간 좀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거야. 이거 비난하진 않아. 이미 나아졌는데 응?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데서 내가 원망하겠어. 난 비록 그게 좀 약간 서운한 감정은 있지만 그런데 나는 비록 사람들은 귀한 좋은 풀을 귀하게 여기고 평범한 풀은 함부로 여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나는 그 둘을 다르게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 어찌 달리 보겠어. 저는 다 풀었습니다. 다 공평하게 보는 거예요. 자, 풉니다. 22. 저는 다 풀었어요. 21번. 니 뚱치네. 깨달은 거 배웠다. 맨날 가야 되는데. 자, 끝이야. 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이게 4번이 잘 보시면 4번인 거고 녹화 중지